자, 1번. 이러이러한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A랑 C랑 마주보는 거죠. 마주보는 거에 그 좌표의 합이랑 B랑 D랑 마주보는 거의 좌표 합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짝지어 주면은 A 더하기 4와 B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2랑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같아야 되는데, 같으면 뭐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요걸 하나의 조건으로 뽑아주시고, 두 번째는 요거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수직이니까. 그래서 AC의 기울기를 구하면 A-4분의 마이너스 2, 그리고 BD의 기울기를 구하면 B분의 마이너스 6. 그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요거 좀 이쁘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B의 A-4는 12가 될 거고, 여기 이제 B자리에 A 플러스 4라는 요만한 위에 식이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의 A 플러스 4의 A 마이너스 4. 그래서 요게 이제 16 마이너스 A 제곱이겠죠? 얘가 12니까 A 제곱은 4.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두 직선이 교점을 갖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두 직선이 교점을 갖지 않으려면은 직선이 평행해야만 교점이 갖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온 두 직선의 평행 조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랑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하고, 그리고 그 b는 상수항의 개수의 b랑은 달라야 된다.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 요거 풀 거니까 6의 a 더하기 3은 a 더하기 2와 2a 빼기 1의 곱이다. 정리를 해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3a 맞아?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어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빨간색 등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이 요거 두 개인데, 그 녀석이 이 파란색 등식 요 값이랑은 값이 달라야 되니까 A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B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4라는 값을 뭐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 B는 얼마냐면 8분의 6 아니죠? 6분의 6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1이 됩니다. 1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이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A는 4를 답으로 채택해야 되고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는 주어진 그 비율이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6이 되어서 이 값은 B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얘는 상수항의 B랑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으로 채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은 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중심이 원점인 원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1,3이라는 점이 있어서 요 점에서의 요 접선 요 녀석이 L이죠. 근데 우리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요 원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여기에 1, 여기에 3 넣으면 되니까 x 더하기 3y는 10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건 그 직선 L의 수직인 방정식인데 또 원에는 접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요런 애들 말하는 거지. 얘가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원에 접하고 저 L이라는 저 까만색 직선의 수직인 그런 두 개의 직선을 좀 찾아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직선 중에서 이런 형태의 직선인데 n, y 절편이 양수인 그런 직선을 찾으랬으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게 y 절편 양수니까요. 우리가 지금 요 왼쪽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l이랑 수직이니까, 근데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3이겠죠. 그래서 y는 3x 더하기 k
라고 두셨을 때, 자 K는 양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넘겨서 요 원의 중심이랑 직선까지의 요 수직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10이랑 같아지는 그런 뭐 K를 찾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쓰면은 루트 10분의 원의 중심 0,0 집어넣으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루트 10분의 K가 될 텐데, 걔가 반지름 루트 10이랑 같아지는 K를 찾자. 그래서 K는 풀마 10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 K 양수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3x 플러스 10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요거 곱하라고 했으니까 34번이 됩니다. 물론 요거 기울기를 우리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3일 때 우리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써서 대입해도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요런 어떤 등식을 만족하는 AB에 대해서 어떤 그 AB가 미정계수로 들어있는 요 직선이 어떤 일정한 점을 항상 지난다고 정점이라고 하죠. 그쵸?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아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변수가 두 개니까 요 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좀 해주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3이니까 우리는 뭐 b분의 1은 3-a분의 1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그걸 이제 요 형태의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의 식을 다시 써주면은 a분의 x 플러스 요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분의 1에 y는 1이니까 요 b분의 1 자리에 우리가 아까 저기 썼던 요만큼 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A로만 우리가 미정계수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의 어떤 항상 지나는 정점을 찾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미정계수 요 A로 A가 들어있는 녀석과 A가 들어있지 않은 녀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A분의 1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A분의 1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X 들어있을 거고 요 녀석 마이너스 Y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y가 있을 거고 저 1은 넘겨서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a분의 1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이 녀석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y랑 똑같아야 되고요. 이 녀석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y-1은 0이다. 그래서 y는 3분의 1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분의 1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x도 y랑 같으니까 3분의 1, y도 3분의 1 이라는 값이 나와서 항상 지나는 정점의 좌표가 3분의 1, 3분의 1이겠죠. 그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녀석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우리가 물어봤어요. 네, 그럼 일단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냥 좀 직관적으로 풀려면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해 봅시다. 연립을 하면요, 두 직선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0이 되어서 y는 0이 되고요. y는 0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따라서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우리가 좌표 평면을 잠깐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얘들을 뭐 지나는 어떤 임의의 직선인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0, 마이너스는 이 정도에 있겠죠. 요 빨간색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은 어떤 직선이겠습니까? 물어보는 건데,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요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줬을 때 요 점선과 수직인 요 직선이 우리가 요 빨간색 점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큰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좌표 형태로 써주면 마이너스 1,0이고요. 얘는 0,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요 파란색 그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2고 x 증가량은 1이죠. 따라서 요 점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빨간색 점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요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에서 바깥 어떤 특정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했죠. 답을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모든 근의 합 같은 경우는 근과계수 관계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실근의 합이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이거는 뭐 조립제법 써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요, 0 되고요. 이게 아까 2를 넣어서 또 0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이거는 그렇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와 같이 인수분해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 실근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여기에 실근 2가 등장할 건데, 이 녀석에 우리가 실근을 안 가지겠죠. 판별식을 구했을 때 1-5라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실근만 뽑은 합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2랑 더한 값이 얼마죠? 1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무게중심의 좌표와 한 꼭지점을 줬는데 얘가 특별히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무게중심이 뭐 높이를 2대1로 내분한다와 같은 성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여기 꼭지점 하나를 0,3이라고 하고 이쪽 꼭지점을 x1, y1, 이쪽을 x2, y2라고 설정합시다. 자, 무게중심을 찍기 위해서 수선을 내려서 꼭지점으로부터 거리는 1이 되는 요 지점이 무게중심이겠죠. 정삼각형이니까. 이 녀석의 좌표를 문제에서 2,1로 줬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x2 빼기 y2의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우리가 조건이 좀 필요할 테니까 식을 한번 써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죠? 잠시만요. 요거다. 자,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서로 수직이죠. 정삼각형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요 녀석의 기울기랑 요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역수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높이의 기울기는 어쨌든 우리가 요 점이랑 요 점의 기울기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빨리 구해보면요, 2-0분의 1-3, 즉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1이겠죠? 따라서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은 1이라는 어떤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은 요 녀석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 건데,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구할 때 그 증가하는 방향을 좀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0에서 여기 두 칸의 증가를 했을 때 x좌표가 지금 2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려면 x좌표 기준으로 1만큼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는 3, 그 다음에 y 기준으로는 여기서 2만큼 내려갔을 때 y가 2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1만큼 내려갔을 때는 y가 또 1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중점의 좌표가 3,0이고요. 이 녀석은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 되겠죠. 정삼각형이니까요. 따라서 x1 플러스 x2는 저거 중점의 2배니까 6이 될 거고, y1 플러스 y2는 0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어떤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이 특정한 모양을 좀 만들기 위해서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요, x2랑 y2만 남길게요. 그럼 y2-y1은 넘어가주면 x2-x1일 건데, 여기서 우리가 y1은 마이너스 y2라고 할 수 있고 x1은 6-x2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x1 자리에 이 녀석, y1 자리에는 이 녀석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y2-y1은 x2-x1이다 라고 쓰고, 이걸 이쁘게 정리해주면 2y2는 2x2-6이 됩니다. 근데 구하고자 하는 모양이요, x2-y2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넘겨서 양변 2로 나눠주면 x2-y2는 얼마가 나오니까 3이 나오시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잘 나온 원이고,
어떤 직선을 생각할 건데 이 직선 이렇게 나오면 우리 K로 묶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일단 먼저 찾아야 될 건 요거는 기울기가 K일 거야. 넘어가주면. 그 다음에 K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x-1 y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얘는 1,2라는 어떤 정점을 항상 지나겠죠. 그쵸? 네, 근데 그 녀석이 두 원이랑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보시면 이렇게 두 원과 세 점에서 만나려면 직선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은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원이 뭐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있을 때 어떤 직선이 한쪽 원이랑은 접하고 다른 원은 이렇게 관통해야 교점이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죠. 그쵸?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쪽이랑 두 개에서 만나고 이쪽이랑 접하는 이런 직선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C1, C2와 세 점에서 만나려면 한 원과는 접하고, 근데 우리가 원이랑 직선이랑 접한다 할 때 조건을 D는 R 쓰죠. 그 다음에 다른 원과는 두 점에서 만나야겠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D가 R보다 작다 조건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줄 건데 그림을 조금 자세히 그리면 문제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기 첫 번째 C1이라는 원은요, 중심이 마이너스 2,1일 거고 반지름이 루트 2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루트 2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중심은 4,4일 거고 반지름은 2짜리 원일 거니까 저기 어딘가 멀리 있겠죠. 그쵸? 이 정도. 그래서 반지름이 2니까 뭐 이렇게. 얘가 더 작으면 안 되죠. 그쵸? 얘가 더 커야겠네요. 어떻게 늘리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다시 그릴게요. 얘 좀 자, 정지가 왔네요. 너 일로 와 한 다음에 4,4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좀 큰 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 먼저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미리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여기서 y축이랑 평행한 선 그었을 때 이 높이 있잖아요. 여기 중심의 좌표가 현재 얼마냐면 마이너스 2,1인데 반지름이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뭐 1점 얼마니까 2점 얼마겠죠. 그쵸? 근데 여기 중심은 4,4고요. 반지름이 2짜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녀석의 그 y좌표는 얼마겠어요? 2가 되겠죠. 요거 좀 확인해주면 좀 편해요. 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1,2라는 정점을 찍을 건데 1,2는 여기랑 같은 높이가 되겠죠. 여기랑 이제 우리가 뭐 표시는 안 할게요. 요거랑 같은 높이가 이제 1,2일 거니까 우리가 점 1,2의 좌표를 어디다 찍을 수 있냐면 요 정도에 찍을 수가 있겠죠. 미리 좀 찾아주면 편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림이 조금 이 정도에 찍어야겠네요. 자, 이제부터 이 파란색 점을 지나는 어떤 기울기 K짜리 직선을 그을 건데 한쪽 원이랑은 접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D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요 직선과 요 원 C1까지의 거리를 D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D1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원까지의 거리 D2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4,4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3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됩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 좀 이상한데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1,2를 지나면서 요 원이랑 이렇게 접하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맞나요? 그림이 참 애매한데 이 오른쪽 원이랑 이렇게 접할 수 있죠. 접하는 겁니다.
왼쪽 원이랑은 이렇게 두 개에서 뚫릴 거니까 교점이 3개일 거예요. 근데 요건 누웠으니까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K가 0일 때 그림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요 원이랑 접할 때 있잖아요. 요 원이랑 접할 때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럼 얼마냐면 요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인 루트 2랑 같을 때니까 넘겨서 제곱해주면요,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2배의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7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서 k 값이 하나가 1이 나올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기울기 양수인 거니까 k가 얼마인 순간일까요? 1인 순간이겠죠? 맞나요? 자, 근데 k가 음수인 순간은 우리가 그릴 필요가 없어요. k가 마이너스 7분의 1인 순간은 그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아까 기울기 0짜리 누운 직선 그렸죠? 걔보다 직선의 기울기가 낮기 때문에 이쪽 원이랑은 교점을 가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사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k가 1인 순간만 조사해보면 될 건데, 일단은 조사를 잠깐 뒤로 하고 요거를 지나는데 여기랑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오른쪽 원이랑 기울기니까 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이랑 같아지는 순간이겠죠. 그쵸? 넘겨서 제곱을 하면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는 4k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 넘겨서 풀어주면은 k가 0 또는 5k제곱이니까 5분의 12가 나올 거예요. 0은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됐고, 여기는 k가 얼마인 순간일까? 양수니까 5분의 12인 순간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k가 5분의 12일 때는 오른쪽 원이랑은 접하는데 왼쪽 원이랑은 교점을 가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k가 1일 때보다 기울기가 더 뭐하니까요? 작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k가 1일 때는 교점이 몇 개 나오겠어요? 요쪽 5분의 12라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k가 1인 녀석은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이 오른쪽 원이랑 당연히 교점이 2개 나온다고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교점이 3개 나오려면 가능한 k값은 1과 얼마가 됩니까? 0, 2개입니다. 따라서 답은 1입니다. 자, 다음 9번. 자, 절대값이 2개 있는 그래프를 좀 우리가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a값에 관계없이 그냥 이런 형태의 그래프죠. x-p 플러스 x-q 절대값이라는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림이 요렇게 생겼다고 특강에서도 말했죠.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을 가질 거고, 여기는 항상 y값이 일정한 상수 구간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요게 0 되는 값인 a 플러스 1과 요 오른쪽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든 x값인 2-a가 있다고 쳤을 때 어쨌든 이 녀석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a의 어떤 값에 따라서 여기가 a 플러스 1, 여기가 2-a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2-a,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런 값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나 2-a라는 값이랑 넣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의 y 값을 좀 구해주면요, a 플러스를 여기다 넣으면은 요쪽은 0이 될 거고요, 여기다 x자리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값이 2a-1의 절대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런 조합도 또는 요런 조합도 y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근데 문제는 그런 조합, 어떤 조합이서든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가 9보다 작아지는 해가 존재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9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쵸? 9가 여기 있으면은 얘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가 않죠. 얘는 존재하게 했으니까 9라는 값은 어디 있어야 돼요? 최소값인 2a-1의 절대값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따라서 그냥 우리는 2a-1의 절대값 자체가 9보다 작다라는 부등식만 풀어주면 됩니다. 등호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2a-1이 마이너스 9와 9 사이다. 넘겨서 나눠주면 마8이니까 마4보다 a가 여기는 10이니까 5가 되어서 a가 이런 식의 값을 가지면 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정수값 원했으니까 a로 가는 값은 마3, 마2, 마1, 0,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더하라고 했는데 요만큼은 지워지겠죠. 요거 남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0번. 자,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가부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 P는 BC를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는데 내분의 비율이 안 나왔죠. 그냥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저스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여기 뭐 예를 들어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P는 요런 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선분 BC의 내부에 P가 존재해야 내분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조건 정도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선분 뭐 BC 위의 점이다. 이 정도로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분의 바깥쪽에 존재하진 않고 선분 내부의 점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거 중요한 조건이죠. BPA가 90도 라고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뭐가 있다? 점 P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랬죠. 뭐 그런 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면상의 두 점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주면요. 네, 여기 0,2가 있고 여기에 0,-2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AB죠?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원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점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Y는 X 갖다 그었으니까 Y는 X 위에 점 C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Y는 X도 보조선으로 그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네, 좀. 자, 일단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이쪽에 C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점 A고요. 여기는 점 B였어.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지? BC의 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점 P가 있다 그랬죠? P는 BC 위에 점이다 라고 했어.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면 P는 애초에 어디 위에 점이기도 했냐면은 원 위에 점이기도 했지. 이렇게. 근데 BC의 안쪽에 존재한대. 만약에 C가 여기에 위치하면은 우리가 B랑 C를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싹 그었을 때 B랑 C랑 내부에 원 위에 점 P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만약에 C가 여기에 있으면요. C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C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B와 C를 이렇게 연결하고 요 연결한 선이랑 원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에 딱 누가 있으면 돼요? 점 P가 있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가조건, 나조건을 다 만족하게 돼 있어요. 가조건 BC 위에 P가 있을 거고요. 나조건 P는 원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C의 위치가 움직이면서 P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우리가 선 하나 그을 건데 이렇게 연장선 하나 그어볼게. 보조선으로. 이거 기울기 1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보세요. C가 저 멀리 있다고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여기에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C와 P를 연결한 요 선이 C와 B를 연결한 요 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원이랑 만나는 점 P가 여기 존재할 거야. C가 더 멀리 갔다고 생각하면은 이 직선이 점점점 어디에 기울기가 가까워져요? 지금 요거랑 C가 점점 멀어질 때마다 점점 기울기가 어디에 가까워지면 요 기울기랑 가까워지겠죠. 즉 1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은 되지 않고 C가 저 멀리 있다고 했을 때 P는 또 어디 찍히겠어요? C가 더 여기 있으면은 P는 더 여기 찍히겠죠. 이제 그림 안 찍어도. 결국에 P라는 점을 다 찍어놨을 때 어떤 그림이 칠해지냐면은 요런 그림이 칠해질 거야.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C가 여기 말고 다른 쪽에 존재할 때예요. C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C가 요 점이에요. 그럼 B와 C를 연결해 볼까요? 좀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요건 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B와 C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요 내부에 점 P가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원 위에 점 중에서 요 빨간색 선분이랑 만나는 거 없잖아요. 요거 제외하고는요. 그쵸?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역시 점 P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C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야. 왜냐면 나조건을 위배시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C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C가 여기에 있으면 B와 C를 연결한 요 선분 위에 원 위에 점이 있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이번에 C가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C가 여기 있으면요. B와 C를 연결해 볼게요. 확대를 좀 해야 잘 보일 것 같아. B와 C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연결한 선분 위에 원 위에 점 P가 있나요? 그럼 여기 있죠. 그쵸? 또
이해됩니까? 네, 또 여기 위에 점이 있다고 C가 있다고 치면은 얘랑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원 위에 점이랑 만나죠. 결국에 P라는 점은 이런 그림도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색칠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점 P가 그리는 도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좀 돌아갔는데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결국에 어떤 도형입니까? 이쪽 도형과 이쪽 도형의 합집합 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타내고 여기도 나타낸다는 거. 여기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 알겠죠? P가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저 두 개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원하는 거잖아. 여기가 y는 x니까 몇 도가 있어요? 45도겠죠? 그럼 45도짜리 부채꼴 하나랑 또 이쪽도 45도니까 45도짜리 부채꼴 하나, 그 두 개 합이니까 결국에 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90도짜리 부채꼴의 면적을 둘레를 구하라고 하는 거랑 같겠죠. 요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자, 요 원의 반지름은 2니까요 둘레는 몇 파이가 돼요? 4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4조각 중에 한 조각을 먹고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시면 파이라는 길이가 나와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C가 움직임에 따라서 P의 어떤 발자국, 자취의 어떤 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하는 문제인데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얘도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따라 와봅시다. 한번 일단 원을 하나 그리고요. 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0짜리 원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애겠죠, 그죠? 어차피 그림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잠깐 나중에 보고요. 자, 이쪽 보겠습니다. 반지름은 루트 20이고요. 2,6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자, 얘가 A예요. 가를 읽어보니까요. L이라는 직선은 2,6을 지나는 직선이고 L-도 2,6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래요. 뭔지 모르겠고 설명이 나와있죠. 가에서 L이라는 직선은 이 원이랑 이사분면 위에 있는 원위의 점 P에서 접한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줬을 때 하나 여기서 접하죠. 또 어디서 접해요? 이런 식으로 접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접점이 두 개 존재할 건데 이 사분면에 있는 접점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점 P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쪽 직선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이 직선을 뭐라고 두면 돼요? 네, 직선 L이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풀려면 점 P의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 좌표부터 한번 빨리 구해볼게요. P 좌표를 P, Q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P, Q는 요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P제곱, Q제곱은 20을 만족할 거고 우리가 원 위에 접점에서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던 거죠, 이거? XX, YY는 20이라고 두시면 여기다 PQ를 집어넣었을 때 방정식이 PX, QY는 20이라는 직선이 되겠고 이게 직선 L의 방정식이겠죠? 근데 그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2,6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6을 X자리, Y자리에 놨을 때 식이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2P 플러스 6Q는 20이다. 정리하시면 P는 10-3Q라는 식이 나와요.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거랑 연립해 주시면은 P 제곱이니까 100-60Q 플러스 9Q 제곱은 그리고 Q제곱 더한 게 20이다. 요거 풀어주면은 10Q 제곱 마이너스 60Q 플러스 80이 0이라서 10 쳐내면은 Q 값으로 가능한 게 2랑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P도 마저 구하시면은 Q가 2일 때는 P는 10 빼기 6이니까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4일 때는 여기 4 집어넣으면 10이니까 P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P, Q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4,2던지 또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4. 접점이 두 개니까요. 그런데 우리 최초의 점 P를 이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택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점 P 이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씁시다. 이 좌표가 2,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좌표를 미리 좀 구해 놓을게요. 자, 좀 가조건의 해석 다 했습니다. 나조건 보니까 L'이라고 나왔죠? L' 뭐였어요? 아까 A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라고 했죠? 근데 L'은 요 원이랑 두 점에서 맞는데 관통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관통을 내가 예를 들어 아무거나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관통시켰을 때 요 점을 Q라고 했고 요 점을 뭐라고 한 거예요? R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PQR이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래요? 직각삼각형이 되게 한번 해보래요. 근데 우리 원이랑 직각삼각형이랑 같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세 점이 원 위의 점인데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반드시 두 점을 이은 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지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름이란 걸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즉 우리가 요 A를 지나는 L'을 어떻게 그어줘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게? 여기 있는 교점 Q랑 여기 있는 교점 R이 지름이 되게끔 그어주면은 당연히 PQR이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게 돼 있어요? 얘 왜 이렇게 돼 있지? 당연히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갖고 와 볼게요 한번. 이렇게 돼 있을 때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서 여기 아까 P점도 좌표를 구해놨었죠? 얘가 마이너스 2,4였어. 그때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그렸을 때 요 녀석이 뭐가 되면 돼요? 이 그림을 내가 너무 정확하게 이거 기계로 그려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가 지름이 돼도 괜찮죠, 그쵸? 여기가 Q고 여기가 R일 때 이런 식으로 PR이라는 점이 지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넓이를 구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PQ를 지난 요 L'의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걸요? 왜냐면 얘는 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의 중심, 즉 원점을 지나야 되고 그런데 그 직선을 연장했을 때 2,6도 지나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x-y는 0일 거니까 요 직선이랑 마이너스 2,4까지의 거리가 요 원의 수직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2랑 4를 집어넣으시면 절대값 10이 나와서 루트 10이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루트 10이라는 거야. 근데 원의 이거 밑변 얼마죠? 원의 이거 반지름 2개짜리니까 2루트 5 2배 하니까 4루트 5.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S라고 하면 S1이라고 할게요. S1은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 곱하기 4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5루트 2니까 5루트 2 10루트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구해볼 건데 여기 있는 P랑요 여기 있는 R이랑 중점이 원점이죠. 얘가 지름이니까 그러면 이 R을 좌표를 우리가 2,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X좌표랑 여기 있는 X좌표랑 동일하죠. 그럼 결국에 이 직선 이 그 L'라는 직선이 어떤 직선인 거냐면 그냥 X는 2겠죠. 그쵸? 그럼 요 거리를 우리가 그냥 4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새끼가 얘가 얼마였죠? 4루트 5였죠? 비율이 1대 루트 5니까 여기는 2겠죠. 따라서 여기는 8. 따라서 요 넓이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를 요거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되어서 16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직각삼각형은 두 개가 나오고 그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하나가 10루트 2고 하나가 16인 거죠. 그 넓이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어떻게 됩니까? 160 루트 2 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2번.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문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요거 연립부등식이죠? 요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어떤 의미냐면, 요거 1번 부등식이라고 하고 요거 2번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무슨 범위예요? 공통 범위가 연립부등식의 해죠. 그런데 그 부등식의 해가 무슨 범위랑 같대요? 요거 1번이랑 똑같죠? 1번 부등식의 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번, 2번의 공통 범위가 1번의 해 범위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번은 잘 모르겠으니까 2번 먼저 풀어볼게요. 2번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면은 결국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보다 작다니까 넘겨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풀 2 마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짜리 부등식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의 집합을 나타낼 수 있겠어. 1번 부등식도 한번 풀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범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번 부등식을 쓰고 시작합시다. 헷갈릴 거니까. 2에 x-k 플러스 k가 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걸 풀 건데, 첫 번째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식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2x-k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k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 요 범위에서 문제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 녀석의 해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k보다 크거나 같고 x는 k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또는 두 번째 x가 k보다 작은 쪽에서도 해를 찾자. k보다 작은 요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니까 3k가 요거가 되겠죠? 넘겨주면 3x가 3k-1보다 작다 해서 x는 어떻게 돼요? k-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요 범위는 요거를 간주했을 때 문제 푼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k-3분의 1보다는 크고 k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또는 요게 다 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1번 부등식의 결론적인 마지막 해의 범위는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잠시만요. 좀 이상하네. 그쵸? 요렇게랑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k-3분의 1보다는 x가 크고 k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건 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요런 식의 모양이겠죠. 따라와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이 1번 부등식의 해인데 요 부등식이랑 요 2번 부등식이랑 요런 식으로 겹쳤을 때 어떤 부등식이 해의 범위여야 돼요? 요 지금 옮기는 녀석이 해의 범위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랑 요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요 부분이랑 해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요런 식으로 포함돼야 되겠네.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요 해의 경계값인 숫자가 좀 겹쳤는데 네, 좀 잠시만요. 새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는 해의 범위가 있을 때 요거를 옮겼을 때 1번, 2번이 겹치는 게 이런 식으로 겹쳐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k-3분의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k 플러스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AND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커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주어진 k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13번. 자, 좌표평면 위의 원이랑 어떤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썰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여기 중심이 3,2, 반지름은 3짜리죠. 이런 원이 있고 요 직선은 2x-y 플러스 1은 0이랍니다. 여기가 두 점 A, B에서 만나니까 얘가 A, 얘를 B. 자, 라고 줬을 때 일단 당연히 요거 해야 되죠. 수직 내려주시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6, 4, 5가 되니까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5일 거고요. 원의 반지름 아까 3이라고 했었죠?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따라서 A, B라는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4가 되겠죠. 많이 풀어 벌써 봤을 거예요. 원 위에 점 P가 이렇게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움직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시면은 P가 어디에 있어야 요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 AB로부터 수직 높이가 가장 높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대 넓이는 뭐예요?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4였죠? 높이는 어떻게 되죠? 높이는 요만큼이 높이가 될 텐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였고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D 플러스 R이 높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는 루트 5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2니까 계산해주면 6 플러스 2 루트 5라는 최대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답이 6 플러스 2 루트 5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